안녕하세요, 가치아입니다. 10월 18일 금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 흐름이 굉장히 좋지 못했었고 코스피는 0.59%의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종가는 2600포인트가 깨졌고요. 참 매일같이 실망스러운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코스닥은 분위기가 훨씬 좋지 못했었고 오늘은 마이너스 1.5%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의외로 반도체 관련주 내에서 약간의 엔비디아 관련주, HBM 관련주의 주가에 급락이 나왔고 특히 하이닉스라든지 또 전날에 좋은 실적 발표가 있었던 한미반도체까지 모든 HBM 관련주에 폭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도 좋지 못했었죠. 반면에 금융주는 약간의 보합세를 유지했고 또 바이오 종목도 반대 업종으로서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일단은 코스닥은 시총 상위 종목인 알테오젠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좋지 못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관련주 이쪽이 가장 큰 낙폭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가지 이슈가 있었겠지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오늘은 특히 HBM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의 부진한 흐름이 나왔었다. 그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도 외국인의 4,700억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기관은 약간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또 급락이 나왔었던 코스닥. 반대로 코스닥은 오늘 기관 쪽에서 많은 순매도가 나왔었네요. 한 2,100억 정도 되죠. 그리고 삼성전자 역시나 오늘도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고 약 1,700억 정도 3일 연속으로 1,000억이 넘는 많은 순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 앞선 삼성전자하고 규모가 비슷하죠. 약 1,600억이네요. 자, 그리고 엄청난 실적 발표를 했었던 한미반도체 전날에 TSMC의 주가에 급등이 나왔었고 아마도 오늘 시장을 기대를 했던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가에 한 차례 급락이 있었고 반대로 좋은 흐름이 나왔던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 종목은 많은 규모는 아니었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10월 18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고려아연, 카카오, KT, 에이빌바이오, 셀트리온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일단은 상위 3종목을 제외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밑에 6, 7 외국인은 오늘 바이오 종목들을 많이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KB금융, 현대모비스, 현대차, 두산마켓, 기아 전반적으로 기관은 자동차 관련주에 집중을 했었네요. 이어서 해증시를 보겠습니다. 자, 어제는 미국 증시가 갭상승으로 출발했었는데 종가가 조금은 밀리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전날과 비슷하게 마무리되었고 시초가는 조금은 갭을 띄우면서 출발했었거든요. 0.9%의 상승을 출발했었다면 그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다고 할 수가 있고요. 또 S&P 500도 마찬가지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도 뭐 큰 차이 없었고요. 또 반도체 지수를 보면 결과적으로 1%에 가까운 상승이 나왔지만 시초가에 비해서는 거의 1.8%나 밀리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보면 니케이는 오늘 전날과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고 대만은 2%의 큰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날에 TSMC 효과가 있었겠죠. 그리고 중국 증시를 보면 중국 증시도 0.6%의 반등이 나오고 있네요. 자, 아시겠지만 어제 오후쯤에 대만의 TSMC의 실적 발표가 있었고 그 때문에 장 막판에 반도체 관련주에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TSMC의 주가를 확인했을 때도 9.8% 급등으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결국에는 매출과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어제 오후장부터 오늘 시초가까지 반도체 관련주에 좋은 흐름이 나왔던 하나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하이닉스를 보면 현재 4.4% 급락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막판 무렵에는 거의 5% 가까운 반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크게 무너진다는 것은 어쨌든 반도체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ASML의 실적은 좋지 못했고 또 반대로 TSMC의 실적은 좋았었죠. 하지만 지금 시장의 불확실성을 많이 내포하고 있고 뭐가 됐던 간에 앞으로 반도체 쪽에서는 약간의 어두운 면이 더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이 잘 나왔던 기업들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HBM 관련주이거든요. 예를 들어 엔비디아라든지 또 TSMC 그리고 하이닉스도 실적이 좋겠죠. 또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무너지는 것을 보면 확실히 반도체 쪽은 여러가지 반도체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쉬운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하이닉스의 주가를 보면 현재는 4%의 급락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최근의 추세는 다시 또 이평선이 정배열로 돌아섰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급락이 나왔지만
이게 연속성이 없다면 오히려 추세 하단으로서 다음 주에 또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선제적으로 반도체, 특히 HBM 관련주의 주가가 빠지는 만큼 오늘 저녁에 미국의 반도체 관련주의 주가 흐름도 좋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국내 시장이 먼저 선반영되었다면 충분히 월요일 시장은 다른 흐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오늘 밤에 미국 증시의 흐름을 너무 선행적으로 보는 것도 맞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도 부진하게 움직이고 있고 또 2차원지 관련주도 마찬가지로 한 차례 저점에서 반등이 나왔지만 또 최근에는 또 주가가 부진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2차원지는 대선 이슈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지금 시장에서 정말로 확실하게 주도 업종이 보이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어제 영상 댓글에도 어떤 분이 남겨주셨지만 현금 비중을 늘린다든지 또는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것은 자제할 수 있는 것도 실력이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렇지만 시장이 지금 부진하다고 해도 어찌 본다면 시장의 흐름보다 훨씬 퍼포먼스가 좋은 업종들은 있을 거예요. 어제는 원전 관련주 한 차례 말씀드렸었고 약간의 예상을 했던 대로 오늘은 갭을 메우면서 주가가 또 빠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이었죠. 그 수급이 전체적으로 이탈하지만 않는다면 저는 다시 바닥을 잡고 또 올라갈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지난 6월쯤의 차트처럼 이런 모습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차트 자체가 지금 정배열로 돌아서는 초입 구간인 만큼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업종을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이것도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업종인데 바로 방산 관련주입니다. 지금 방산 관련주는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거든요.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조금 빠지고 있지만 여전히 5일선 위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또 현대로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3% 빠지고 있지만 계속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IG 넥스원,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우선 방산 쪽은 지금 계속 시장에서 지정 확정 리스크가 커지고 있고 또 무기 수출 관련해서도 충분히 기대감을 가져올 수 있는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폴란드 사례를 말씀드렸듯이 국방비 예산을 훨씬 증액했다는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게 지금 당장 기억은 나지 않지만 한 4조에서 6조 원이었나요? 그 정도 됐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럼 일부분이 국내 방산 관련주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슈, 폴란드 대통령이 22일날 한국을 방문해서 방산 관련 기업들을 방문할 것이라는 현재 이런 이슈도 있습니다. 그래서 22일날 방한하면 한 23일쯤 방문할 수가 있겠죠. 그럼 국내 시간으로 수요일쯤이 될 수가 있고 적어도 그 전까지는 방산 관련주는 조금은 기대감이 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양한 업종들이 흐름이 좋지 못하지만 그래도 주목할 수 있는 업종들은 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대표적으로 방산 관련주, 그리고 전날에 엄청난 수급이 집중이 됐었던 원전 섹터, 현재로서는 이 두 가지 섹터를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코스피 지수의 흐름을 잠깐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주의 시장 흐름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장을 바라보는 재료 관점으로 보면 시장이 좋아질 만한 이슈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기술적인 흐름을 본다면 지금 고점은 하나의 추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고점 추세에서 맞닿으면 계속 주가가 빠지고 있죠. 반대로 저점도 계속 올라가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아마 다음 주에 그 추세 상단을 돌파할지 아니면 깨고 내려갈지 그런 명확한 흐름이 나올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뚫고 올라간다면 당연히 대표적으로 국내 기술주들, 반도체나 2차전지 그쪽의 시장 흐름이 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깨고 내려간다면 그런 업종들의 흐름이 분명히 좋지 않을 것이고, 반대로 오늘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 바이오 종목들이 조금 더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장 흐름은 명확한 것 같아요. 기술주가 빠지면 반대로 바이오주가 올라가고 또 바이오주가 빠지면 기술주가 올라간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 그래서 오늘도 그런 관점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 종목이 지금 4% 급등이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를 보면 딱히 매매할 종목들이 보이지도 않고 굉장히 지루한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움직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장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시장은 대표적으로 기술주가 상위권을 포진해 있는 만큼 수출 관련주라든지 또는 성장주들 그런 업종들의 시장의 분위기를 굉장히 많이 탈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아시겠지만 지금 대선을 보면 누가 될지 확실하게 모른다는 것이 어찌 본다면 시장이 하나의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해리스 쪽이 확실하게 우세를 잡고 있다면 적어도 2차전지라든지 또는 자동차 관련주 이쪽은 크게 빠질 이유가 없고 시장의 중심을 잡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지금은 트럼프가 다시 우세하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지만 보다 많은 내용들은 누가 될지 모른다. 그쪽의 비중이 조금 더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국내 기업들로 하여금
불확실성을 굉장히 키우고 있고 또 시장이 하나의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은 종목들이 있다면 이게 대선에 휘둘릴 수 있는 종목인지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조금 전에 제가 업종 두 개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원전이었고요. 또 하나는 방산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개 업종을 곰곰이 뜯어보면 약간은 대선 테마와 크게 상관이 없는 업종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집중하는 업종만 보지 마시고요. 그 업종을 둘러싸고 있는 지금 현재 시장의 분위기, 꼭 한번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해보시면서 시장의 트렌드에 맞는 업종이 아니라면 지금은 현금 비중이 높은 것이 불안함을 지울 수 있는 하나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도 정말 어려운 시장이었는데 한 주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월요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